안녕하세요. 컴퓨터 개론 및 실습 4주차 실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 앞에 이메일을 올려놨습니다. 과제를 하다가 제가 설명을 올리지만 이 설명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저히 잘 모르겠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메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반복문을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스위치문, 조건문 중에서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반복문은 저번에도 배웠지만 while문과 do while문, 그리고 포문 이렇게 세 개의 반복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while문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까지 반복을 하는 그런 문장이고, do while문은 while문과는 다르게 최소한 한 번은 반복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for문은 반복을 하기 위한 변수, 예를 들면 I 같은 그런 변수의 선언, 그리고 초기화에 사용이 되는 그런 초기식, 그리고 반복의 조건을 검사하는 조건식, 그리고 반복의 조건을 i라는 변수를 또는 뭐 다른 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하는 증감식이 이런 세 가지의 필수 요소를 한 줄에 작성할 수 있게 한 포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포문을 구성하는데 마지막 증감식에 예를 들면 변수 i를 1씩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i 플러스 플러스 또는 i를 감소시키고 싶을 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이를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문입니다. 저번 실습 과제로도 해봤지만 네, while문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오른쪽에 있는 반복문을 쓰지 않은 문장과 옆에 반복문을 쓴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코드가 더 간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do while문입니다. do while문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시를 보게 되면 i가 둘 다 10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while문은 i가 10보다 작냐라는 조건에서 10과 같기 때문에 이 노라는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이 while문을 반복하지 않고 바로 노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반면 여기서는 먼저 이 문장이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의 조건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시 반복이 돌면 여기서는 반복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 문장이 실행이 된 다음에 yes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문 역시 반복문이고 while문과 포문의 코드 차이를 비교해보면 코드는 둘 다 비슷합니다. 다만 while문에서 이 반복을 하는 변수를 이 위에나 밑에 반드시 써줘야 되는 그런 나름의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포문에서는 이 증감식을 사용하는 이 부분에 코드를 구현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으로 코드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용도에 따라서 포문을 쓰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while문을 쓰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코드를 구현해 보다가
어느 게 더 맞는 상황인지 직접 판단해서 그렇게 코드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이 포문을 보게 되면 i++라는 증감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예시로서 a++는 a는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는 a는 a-1 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a 뒤에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었는데 반대로 a 앞에 a 왼쪽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과연 뭐가 다를까요? 네, 증감연산자의 위치에 따른 이 값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코드 예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는 플러스 플러스 베리어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베리어블 플러스 플러스 따라서 이 연산이 진행이 된 다음 베리어블을 출력을 하는 그런 예시 코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는 20이라는 베리어블 변수에 1이라는 값이 2번 더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베리어블 값은 22라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출력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값이 나올까요? 밑에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둘 다 값은 21이 출력이 됩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이 증감연산자의 위치에 따른 이 값의 출력이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플러스 베리어블을 했을 때는 이 의미는 먼저 이 베리어블에 베리어블 플러스 1을 한 값을 출력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연산이 된 다음에 이 연산이 된 값이 printf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아래 코드를 보게 되면 베리어블 플러스 플러스의 의미는 먼저 이 변수의 값, 현재 저장된 이 베리어블 값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블에 플러스 1을 더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다시 보게 되면 현재 21이라는 값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베리어블 변수는 현재 값은 21이고 이 21이라는 값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플러스라는 증감 연산자가 붙었기 때문에 베리어블에 플러스 1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코드가 아래로 진행이 되면서 증감 연산자 때문에 1이 더해진 형태로 제일 마지막 베리어블 변수에는 22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저장된 값이 최종적으로 22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위치문도 똑같이 조건문이고 if else문과 어떻게 다른지 바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else문부터 보게 되면 이 코드 예제는 사칙 연산을 하는 코드를 조건으로 어떤 사칙 연산을 할 건지 선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이고 보게 되면 이 choose라는 변수에 값을 입력을 받아서 1번이면 더하기, 2번이면 빼기, 3번이면 곱하기, 4번이면 나누기 연산을 하도록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추주 변수가 1인지 확인해서 1이면 더하고, 아니다 2이면 빼고, 3이면 곱하고, 모두 아니면 나누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스위치문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스위치라는 키워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 옆에 괄호로 추주라는 이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주 변수는 똑같이 이 번호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인데, 이 변수가 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추주에 저장된 값에 따라서 아래서 어떤 코드가 실행될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선 if와 else로 이렇게 분기를 결정했다면, 스위치문에서는 case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분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case 1이라는 의미는 숫자 1이 입력이 됐을 때, 추주 변수가 1일 때 이 코드를 실행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case 2, 숫자가 2일 때 빼기 연산을 진행할 때는 빼기를 진행해라. 아래 의미도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 코드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게 되면 이 브레이크라는 이 키워드가 각 케이스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의 의미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추주라는 변수를 입력을 받아서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진행할지를 확인을 하는데, 우선 지금 이 각 코드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가정을 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가정을 한 뒤에 이 상태에서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케이스 1로 이동을 해서 리절트에 num1과 num2 값을 더합니다. 근데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num1과 num2를 뺀 값을 또 더 뺍니다. 빼서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num1과 num2를 곱한 값을 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num1과 num2를 나눈 값을 또 리절트에 저장을 합니다. 결국 나는 더하기 연산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절트라는 변수에 이 num1과 num2를 나눈 값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현재 내가 코드의 진행을 멈추고 빠져나오자라는 의미로 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빠져나오자라는 의미는 이 스위치문은 여기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괄호 안에서 코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대괄호를 빠져나온다 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키워드로서 continue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continue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드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반복 조건을 확인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사실 이 브레이크 키워드와 continue 키워드는 반복문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사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반복문 코드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sum과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반복문 안에서 이 sum이라는 변수가 5000이 넘게 되면
브레이크를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some은 다시 some과 num에는 각각 5,000과 또한 num에는 5,000이 넘을 때 이 num 값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반복문을 보게 되면 while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의 의미는 0은 C 언어에서 false를 의미하고 1은 0 이외의 값은 true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중간에 이런 브레이크라는 문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따라서 이 sum이 5,000을 넘으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대괄호, 반복문의 대괄호를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브레이크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continue를 사용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continue를 사용한 간단한 반복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num이 1부터 20까지 반복을 하는데 중간에 이 num이라는 변수가 2로 나뉘었을 때 이 나머지가 0이면 continue를 하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이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는 즉 짝수일 때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것이고, 이때 continue를 함으로써 continue 문 이후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바로 생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num이 2일 때 이 조건에 들어와서 continue를 하게 되면 바로 3으로 코드가 num이 증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일 때도 이 조건에서 바로 코드가 5로 넘뿔뿔에 의해서 증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짝수만 다시 홀수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사용한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위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봤습니다. 이 코드는 달을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달의 이 문자로 달을 출력을 하는 그런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현재 브레이크 문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문이 없을 때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12월을 먼저 출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드를 보게 되면 12를 입력했을 때 디셈버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 디폴트 키워드에 있는 이 printf I don't know 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월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문이 없을 때는 이 조건에서 케이스 5로 이동해서 메일을 먼저 출력합니다. 메일을 출력한 다음 그 다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문을 스위치문에서는 반드시 걸어 주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월과 2월을 그냥 이렇게 페이브럴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중첩된 형태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밑에 바로 작성을 하는 형식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이 분기를 확실히 정하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 키워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브레이크 문을 다 작성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폴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각 키워드마다 브레이크 문을 다 코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디폴트는 무엇이냐? 디폴트는 현재 12개의 케이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12까지의 값을 넣으면 이 해당하는 케이스에 의해서 어떤 문자열이 달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0이나 뭐 음수나 또는 뭐 13, 14 그 외의 값이 들어갔을 땐 이 케이스 내에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출력이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케이스 이외의 조건이 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 디폴트 문을 출력을 해라. 그런 의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기에 6월을 입력했을 때는 이 준이라는 문자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13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13을 입력했을 땐 이 해당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 디폴트 키워드에 있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와 컨티뉴 그리고 디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입장권 계산료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입력은 시간, 그리고 분, 나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결과는 이 위 조건에 고려된 가격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과 소인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각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5시 이전까지, 그리고 이 외의 시간, 오후 5시를 넘어가는 시간이나 또는 오전 9시 이전, 뭐 8시 몇 분이나 5시 이후로 뭐 5시 30분 이런 시간이 이외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인은 65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13살 그리고 64세까지의 나이를 대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따라서 대인은 34,000원, 소인은 25,000원, 그리고 이 외의 시간에는 대인과 소인 모두 만원을 계산료로 지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12시간제가 아니라 24시간제로서 이 날짜를, 다시 시간을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예시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그리고 분, 그리고 나이를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12시 33분, 그리고 44살이기 때문에 34,000원을 입장료로 내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는 14시, 딱 14시 정각에 9살 소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25,000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20시 30분에 24살 대인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대인과 소인 조건 상관없이 이 시간에 대한 조건만 확인하기 때문에 10,000원만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3시 50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3시 50분에 66이라는 나이를 가진 이분이 들어갈 때는 10,000원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나눠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두 수를 입력을 받는데 먼저 처음 입력을 받는 수보다 나중에 입력받는 수가 더 크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고, 반복문과 조건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간단히 생각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직각삼각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복문으로 코드를 구현하면 되는데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중첩된 형태로 이중 반복문 형태로 코드를 구현하면 되는데 처음 구현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코드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중 반복문 코드를 구현한 예시입니다. 이 코드를 보게 되면 포문 안에 이 포문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I 제일 바깥에 있는 반복문은 0부터 5 이하까지 5 미만까지 총 4번 다시 5번 반복을 하는 그런 반복문이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반복문도 5번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부터 먼저 살펴보면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 0, 1, 2, 3, 4 이렇게 총 5번을 반복을 합니다. i가 0일 때 j는 0, 1, 2, 3, 4 이렇게 총 5번을 반복합니다. 다음 이 5번을 반복하는 동안 printf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 별을 5번 찍을 것입니다. 5번을 다 찍고 난 다음엔 이 대괄호를 나와서 printf로 \n 개행을 합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출력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i가 1일 때도 마찬가지로 j는 0, 1, 2, 3, 4 i가 2일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별로서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 5번 반복을 하면 이렇게 별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printf로 \n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개행이 돼서 다음 또 별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별이 출력이 돼서 결과적으로 총 5번 i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일 간단한 이중 반복문의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문에서 어떤 조건을 바꾸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출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건은 각자 생각을 해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력받는 정수는 이 삼각형의 밑변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삼각형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직각삼각형을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정삼각형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이 입력받는 정수는 제일 밑변을 출력하는 그런 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문에 어떤 조건을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서 코드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 별을 출력을 할 때 중간에 띄어진 부분이 공백으로서 출력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별과 별 사이에 이 정삼각형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도 공백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을 할 때 별과 옆에 공백이 하나 추가된 형태로 이렇게 printf를 함수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습 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과제 설명이나 또는 과제를 진행하는데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이메일로 바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에서 또는 설명드릴 수 있는 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습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